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포착이 됐던 5가지 종목들, 그중에서 1위를 차지했던 종목은 삼부토건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삼부토건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어제도 1위를 기록을 한 가운데 상승폭 자체는 그 전 거래일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26% 상승을 했고요. 3,8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그 아래로 보시면 대한해운과 흥하해운 같은 해운주들의 반격이 이어졌는데요. 대한해운이 10%대 그리고 흥하해운은 29.98%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DB도 7.16% 상승을 한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는 DB그룹주들까지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홀딩스가 11.1% 오르면서 18,21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종목들 대한해운부터 흥하해운까지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의 주가는 10.12% 상승을 했고요. 2,15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 중국의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 무드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이 사이에 훈풍이 불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일 시장에까지 지속이 되면서 해운주들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해운주들의 특징 자체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인프라 투자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대한해운 뿐만 아니라 흥하해운도 29.9%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1,886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흥하해운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올랐다는 점은 특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DB 보겠습니다. DB도 특징주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KCGI 강성부 펀드와 함께 경영권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일 시장에서 DB뿐만 아니라 DB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줬습니다. DB가 7.16% 오르면서 2,39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DB하이텍과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와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DB그룹주들이 장중에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캐로피 홀딩스는 지난 9일 DB하이텍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DB의 주가도 7%대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따라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위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DX, 루닛, 마녀공장, 그리고 인성정보 이렇게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엠 일제히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 그중에서 에코프로도 0.91%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가는 76만 5천 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DX는 8.71%로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루닛과 마녀공장 그리고 인성정보도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넘어가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루닛과 인성정보는 원격 의료주로 함께 엮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루닛이 29.92%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3만 7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루닛을 필두로 해서 원격 의료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루닛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암 정복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캔서 문샷은 예전에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루닛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는데 이 캔서 문샷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민간 협력체인 캔서X의 창립 멤버로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AI 암 진단 솔루션 등에 활용을 해서 연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한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 29.92%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루닛을 필두로 해서 인성정보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12.28% 오른 5,03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전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원격 의료주들 테마성으로 함께 움직였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녀공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해운주들을 짚어드리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마녀공장 같은 화장품주들도 중국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중국의 소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화장품 섹터가 움직였던 건데요. 그중에서 비교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마녀공장이 10.35% 급등을 했고요. 41,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전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 등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를 좋은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중국의 매체들도 진전이 이뤄졌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화장품 주들 쪽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의 소비주들이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전일 시장에서 유입이 되면서 마녀공장의 주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좋을 점이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점 0.15%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0.1%포인트 인하를 하겠다고 밝혀서요. 글로벌 증시는 이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이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국내 증시 상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알아봤고요. 종목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다을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 수급 상황 분석을 해봤는데요.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우선 현대 롯데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해외 좀 순방 중인데 항상 이 순방이 있을 때마다 이 방산주들의 그 어떤 수혜가 시장에서는 좀 점쳐지는 모습이 보여주었고 주가에도 그 부분이 좀 반영됐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우리나라 방산주 한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 롯데이죠. 기존의 어떤 내수 시장 위주에서 어떤 디펜스 솔루션 사업 전환으로 이제 해외 쪽 특히 이제 동유럽을 비롯한 이런 해외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들의 수출이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이제 폴란드죠. 2002년 8월에 이 폴란드와 이 4.5조 원 규모의 K2 전차의 수주를 납품 계획을 체결했었는데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후에 어떤 계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이 수주 소식은 계속 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폴란드와 또 K2 전차 820여 대 잔여 물량에 대한 2차 계약이 체결 소식이 들린다고 한다면은
이 현대 로템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커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 어떤 레일 솔루션 또 이제 뭐 에코플랜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대건주 모멘텀보다도 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을 더욱더 주목을 하면서 이 현대로템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도 현대로템 목표 주가는 이제 뭐 4만 원 후반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방산주 중에서 대표주라고 꼽을 수 있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나진, SY, 룸투코리아, 하이스틸, 그리고 동훈하나텍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본장에서의 강세를 이어나갔던 테마가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감이 지금 기대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본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국내 중국 관련 기업들의 흐름들 잠시 뒤 첫 번째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파나진은 인공 DNA를 활용해서 유전자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특별한 재료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가가 강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이 점까지 체크하시면서 어제 파나진 9.91% 상승으로 3,7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 중에서도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어제는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8.43% 상승으로 5,6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하이스틸 역시나 특별한 재료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 관련 기대감에 함께 철강주들이 상승하면서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도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동훈하나텍은 잠시 뒤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만큼 두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특징주 룸투코리아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20%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본장에서 28%까지 오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윗꼬리를 달면서 20%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5.46% 상승하면서 종가를 2,415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이 어제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에서도 룸투코리아는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로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외에도 데브시스터즈도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가 또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아우딘 퓨처스, 마녀공장, 노랑풍선, 데브시스터즈까지 강세가 그대로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살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동훈아나텍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8.14% 상승하면서 9,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오면서 3.98%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체결가 9,67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당뇨 측정기 디살라이프가 기존의 혈당 측정기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네, 보통 당뇨 측정기는 체열을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디살라이프의 경우에는 체열 없이 침으로도 당뇨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임상 등 허가 절차가 남긴 했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타액 기반 당 측정기라는 점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디살라이프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과 함께 3.98%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에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CGV 하한가 10%를 꽉 채워냈고요. 파맵신이 4.6%, RF셈이 4.5%, 슈어소프트테크와 샘토식품이 아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CJCGV의 하한가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CGV는 채무 상환 등의 이유로 5,7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매도세가 강하게 몰렸는데요. 물론 회사 측에서는 단순히 악화에 따른 자금 수혈이 아니다, 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만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0% 하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종가를 13,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파맵신과 생표식품은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예고 공시에 지금 하락 마감했고요. RF세미는 정정 전환사 채권 발행 결정 공시에 시간외에서 매도세가 몰리면서 RF세미 4.5% 하락한 19,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성홍 차장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SY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진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요새, 지난주 후반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 가장 큰 좀 테마로, 자리매김한 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도 약간 비슷한, 그 테마에 좀 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SY 같은 경우에는 내화 건축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이슈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실적으로 바로 와닿는 것보다는 그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먼저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강판이나 또 데크 플레이트 같은 이 건자재 쪽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이 작년부터 연간으로 좀 좋아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부가 가치 난연 제품에 대한 이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SI가 그냥 어떤 단순한 건축, 이 건자재 기업이 아니라 이 마진이 많이 남는 어떤 프리미엄 건축 건자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샌드위치 패널의 강판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제 컬러 강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SI가 이런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Y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과 또 이 부분이 지금 실적으로 잘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죠. 이 SY 택을 설립하면서 이 데크플레이트 사업에 진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건축 현장에서 봤을 때도 이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이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회사를 통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러 또 이제 패널 제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 시장의 새로운 사업 분야에 좀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SY에 대한 실적과 향후 전망은 이 건축 건자재 쪽에서 봤을 때도 제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어제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오늘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SY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Y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실적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연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부분에 개의치 않고 오르는 종목만 잘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